안녕하세요. PCM리스트 PCM입니다. 쇼파 어디 갔느냐 질문 주시는 분 많으신데요. 가장분들은 아시겠지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서 방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어느 품목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번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는 일본이 과거부터 준비해온 기술 보호 무역이고요.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터트릴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부터 위안부 위자료 문제 등의 불만을 가진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작년이죠. 11월 7일 이미 불산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한번 시험을 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서류 신청 미비에 따른 심사 승인 거절을 이유로 곧 승인 허가를 하였지만 당시 불산에 대한 수출 통제에 행정적 외부적 영향을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2019년 1월 23일이죠. 한일 간 해상 레이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일본은 다시 한번 불산 수출 규제 대책을 검토했었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와 갈등해서 두고두고 이용하려 했던 것이 바로 중요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입니다. 올해 7월 바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행을 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한일 문제에서 두고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실익을 제대로 따져서 냉정하게 판단해줬으면 좋은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주고요. 추가 규제에 대한 의견 등 이런 제대로 된 사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익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제대로 조사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힘이 분산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향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생산 부분입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주요 부품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 당장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지만 반도체 장비와 장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그리고 소재 이렇게 추가로 해서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생산 공정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규소를 인곳으로 만들고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 준비 공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웨이퍼를 노강, 식각, 증착, 열처리, 연마 및 세정 작업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칩을 생산합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반도체 장비인데요. 일단 노광에서 빛을 사용해서 웨이퍼 위에 회로 모양을 그리는 장비, 식각은 노광에서 그려진 그대로 식각을 통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증착은 웨이퍼 위에 특정 용도 막을 증착하는 것, 그리고 열처리는 웨이퍼 내에 물질을 균일하게 만드는 이런 장비와 처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측정 분석은 웨이퍼의 물질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후공정은 패턴이 그려진 웨이퍼를 절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장착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밀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칩의 분량을 판정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살펴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장비와 함께 다양한 소재가 사용됩니다.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이런 칩 메이커에서 주문 발주를 합니다. 반도체 1웨이퍼당 판매 가능한 칩의 개수, 이 양품률을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율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공급받던 장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장비를 잘못 가져와서 뭔가가 잘못되게 되면 수율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생산 라인 또한 기존에 납품받던 장비들에 맞게 설계가 돼서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등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장비를 장기간 공급받던 회사에서 주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칩메이커의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의 경우 장비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을 하고요. 기술 개발에 실패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주를 받지 못해서 회사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반도체 공정에서 노광, 식각, 증착 등의 전공정 장비 비중이 전체 70%를 차지하고요. 이 테스트 등의 후공정 검사 장비 비중은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공정 대비 후공정 장비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장비의 단가도 낮고 기술력도 낮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반도체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전체 반도체 장비의 일본 점유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미국이 전체 시장에서 약 44%를 차지하고요. 일본이 28%, 네덜란드가 14%,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 3% 정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미국이 지금 44%였는데 과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 장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부터 미국이 민간 합동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조합을 설립하고요.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후 2000년대 일본을 앞질렀고요. 지금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4%로 가장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술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비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민간의 투자만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장비 및 그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업계의 많은 실무자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공동 기술 개발 및 지분 투자를 통해서 국내 협력 업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공정 장비의 시장 점유율과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1위가 미국의 기업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이고 2위가 미국의 램 리서치, 그리고 3위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4위가 네덜란드의 ASML이고요. 그리고 5위가 미국의 KLA, 그리고 6위가 일본의 스크린 세미컨덕터. 이게 2017년 조사된 자료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공정별 시장 점유율과 부품 국산화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한국산업평가원의 조사 자료이고요. 2017년 조사 자료이므로 현재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기술력이라는 게 2년 동안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신뢰도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전공정에서 노광 장비의 경우에는 ASML이 거의 최고고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술 수준 약 10%고 부품 국산화는 제로입니다. 한마디로 노광에 대한 장비는 우리나라가 전혀 만들 수 없고요. 다음으로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램 리서치, 그리고 일본의 텔,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술 수준은 85% 수준이고 식각에서는 주로 습식 식각의 경우 국산 부품화율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세정 작업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산 부품화율은 약 65%고 특히 이온 주입의 경우 이 미세한 가스를 투입을 시키고요. 그래서 전사 속성을 만드는 이런 장치인데 여기서도 역시 국산 부품화율은 제로입니다. 다음으로 증착과 열처리 장비에서는 국산 부품화율이 65%,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웨이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 수준이 약 35%, 그리고 부품화율은 30%로 약간 따라가고 있고요. 후공정에서는 국산 부품화율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국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별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일단 노광 장비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건식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CMS와 APTC가 있고 증착 장비는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으며 CMP 장비에는 우리나라 KC텍이 있죠. 테스트 장비에서 막질 특성, 임계선폭, 오점열, 패턴 결합 등에서 거의 미국 회사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런 자료고 2017년도에 일단 조사된 자료입니다. 자, 큰 흐름의 변화는 없겠지만 변화들은 약간씩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사항은 증권사 레포트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분야의 자료를 구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과 기술력이 미국 및 네덜란드 기업이 일본보다 더 높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이 반도체 장비를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해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가 노광 공정에서는 네덜란드의 ASML이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만약에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습니다. 수출 규제까지 하면 아예 반도체 장비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주요 부품에서 일본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규제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현재 조사된 자료에 따른 의견입니다. 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반도체 부분에서 추가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재입니다. 공정별 소재가 중요하겠죠. 일단 반도체 웨이퍼, 포토마스크, 포토 소재, 케미칼, 가스 등에서는 일본이 거의 5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소재의 웨이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SK 실트론이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본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이퍼에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 마스크와 포토 레지스트 등 이런 포토 소재의 경우도 일본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진 세미캠에서 국산한 포토 레지스트 외에도 다른 포토 소재들이나 원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외 반도체, 차단제 및 CMP 소재, 그리고 반도체 봉지재 등에서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조사되고 있으므로 기술 수준이 높은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할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일단 큰 흐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본은 가장 적은 피해로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반도체의 생산, 소재, 그리고 부품 등에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 할 것입니다. 현재 수출 규제가 확정된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불산, 폴리이미드 외에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로 수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장비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기는 하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및 램 리서치, 네덜란드의 ASML 등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장비 부분에 수출 규제하면 일본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뺏기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반면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일본은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 포토 소재, 반도체 차단제 및 반도체 봉지재 등에서 수출 규제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워낙 전문 분야이고 소재는 특히 아주 생소하기도 하고 전문적입니다. 자, 혹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된 사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전문가분들 및 실무자분들에게 확인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